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벌써 또 한 주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하루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커뮤니티를 좀 소개해 드리면 지금 현재 카카오톡에서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보면 링크가 있으니까요. 지금 1번 방은 거의 다 인원이 다 찼습니다. 2번 방, 3번 방이 지금 여유가 좀 있고 특히 3번 방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대화들이 좀 많이 살아나고 좋은 정보들이 많이 지금 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참하시면은 작은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는 어제 발표된 지표만 좀 확인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시간대에서 이제 발표하는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1년치를 봐도 예측치와 이전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5년치를 봐도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약간씩 잡혀가고 있지만 몇 달 안에 뭔가 역전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 기대 지수를 봐도요. 지금 보시면은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다 지금 하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치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지만 지금 예측치보다는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이제 월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 지수 자체가 그래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소비 둔화 상태로 빠지지는 않고 있고 연말까지 소비자들이 소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예측을 한번 보시면은 12월 달에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은 여전히 높지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있고요. 내년 1월로 봤을 때는 지금 89.4%로 여전히 높지만 이게 거의 100%를 찍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씩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그 전날에 크게 장대 양봉을 그렸는데, 자, 어제는 거의 횡보에 가까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 마감을 해서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37.3K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3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0.23%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외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저마다 뭐 1%에서 뭐 2% 정도 다 상승이나 하락, 좀 혼조세로 지금 마감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등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좀 하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또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한 새로운 소스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은 또 크게 반등을 해서 또 이런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어제와 동일하게 66입니다. CBD 차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큰 폭의 변동은 없었던 거죠. 지금 여전히 38K에 아주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윗단과 그 윗단에도 촘촘하게 제법 두꺼운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매수벽은 35K에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36K 이 부근에도 이제 중요한 지지 구간이 있죠. 그리고 그 상단에도 있는데 매도벽에 비해서는 좀 두께가 얕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올해는 요 구간부터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시장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고래가 최근에 어떤 가격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줬는데 요 구간까지는 크게 이제 매입을 하면서 가격의 어떤 상승을 이끌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매도 물량을 내놓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는요 모두 다 물량들을 던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CBD 차트에서 보셨을 때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뉴스들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JP모건이 이제 발표한 자료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뭔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로 많이 좀 팽배해 있는데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베어리시한 관점들을 시장에 좀 뿌리고 있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할 때 27억 달러 정도의
유출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돈은 뭐 3조가 넘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자금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어떤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트레이더들이 연초부터 계속해서 GBTC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해왔던 거죠. 왜냐하면 이 GBTC 상품이 기초 자산인 이 비트코인 가치에 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물 ETF로 전환할 시에 이제 할인폭 만회 후에 이제 차익을 노린 이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몰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GBTC에 유입된 자금이 지금 27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단기성 트레이딩 자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물 ETF 전환을 애초부터 노리고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ETF 승인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 그대로 그 차익을 가지고서 그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에 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지금 하방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ETF 승인이 되면은 가격이 크게 점프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로서 이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후보가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지금 아르헨티나는 뭔가 이제 친크립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현지에 이 스테이블 코인 UXT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가 코인텔레그래프의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성향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블록체인 경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제로 이제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는 이미 개인 및 기업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면서 금융에 굉장히 깊숙하게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현지의 이제 커뮤니티들은 이 밀레이 당선을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환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저변들이 확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만 180% 증가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어떤 자산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한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웅다 책방에 출연해서도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성장주와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과 계속해서 같은 움직임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보다 더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있죠. 이제는 디커플링을 해서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역할은 바로 증시와 디커플링이 된 증시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최고의 대체 자산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관들이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을 주워 담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담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증시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사라지고 있고 증시의 어떤 리스크 해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최고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성장률까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자산 중에서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분석한 내용의 결론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지금 올 1년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압도적이죠. 124%입니다. 가장 하이 리턴을 보여줬다는 거죠. 2위는 이더리움이었고 71%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와 금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은 위험 대비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물량들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지금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파란색 선이 뭐냐면 1개에서 10개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가장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소액으로 먼저 이제 간을 보는 그런 기관들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10개에서 100개는 이제 아주 조금 더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요. 100개에서 1000개는 조금 더 이제 완만하게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비트코인 홀코이너라고 부르는데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구간마다 지금 이탈하는 38K를 넘지 못한 이유는 계속해서 또 팔고 있는 물량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판매된 지금 물량이 15억 달러, 2조 가까이 되는 물량들이 또 매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저마다 본인들의 어떤 목적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수치는 한 달 만에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판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꽤 높은 수준으로 또 판매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요동치지 않는 거는 그만큼 또 많은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가격에는 아주 조금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반등을 알리는 또 어떤 시그널들 중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어떤 비율, 데일리 프라이스 퍼포먼스, 가격 퍼포먼스에 대한 비율이 또 이제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준을 요 파란색 선에 두거든요. 0.05입니다. 여기가 0.05 요 수치에서 이거를 이제 점프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사례들 보시면 이 구간을 넘어섰던 구간에는 이제 크게 상승으로 연결되는 구간들이 많았죠. 그리고 과거의 어떤 큰 상승장에서도 이제 이 구간들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거의 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이제 상승장의 어떤 초입으로 가고 있는 시그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그라고 하는 또 분석가의 의견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동일한 비율입니다. 즉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어떤 비율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한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락을 했다가 요 구간을 이제 터치를 했는데, 이 구간이 이미 지금 2017년 과거 지지난 불장이죠. 요 때부터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가격의 이제 상승 랠리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가격의 상승 랠리들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에서 지난 대세장에서 이제 반감기가 왔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거의 유사한 위치에서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한 5개월 전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시작해서 돌파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알트코인 랠리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대 BTC 가격 중에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더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 대세장이 오면 이제 시황에서 그런 것들도 제가 더 자주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비트코인 대세장과 알트코인 대세장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아니면 토탈3 같은 그런 시가총액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업비트에서 봤을 때 어떤 수익률 추이를 봐도 어떤 패턴들이 또 관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 상황에 맞는 설명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은 어제와 큰 변동의 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망에서는 동일한 장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동일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뭐 더 다른 전망들을 말씀드릴 만한 부분들이 없는 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지금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전히 상승세가 그래도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지만, 어쨌든 어떤 조금만 더 큰 악재가 나오면은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구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38K 이상으로 끌어올려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40K, 48K까지 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추세 전환의 조건인 거고,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됐을 때 우리가 35.9K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35.9K까지 다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여기서 떨어지면 34.8과 32.4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요즘에는 좀 자주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타디그레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소개해주는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가 있는데요. 자, 이분 의견 오랜만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지지난 불장 때와의 어떤 비슷한 패턴들이 지금 관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마지막 이 축적할 수 있는 이 구간들에서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차트의 움직임들이 현재 이 구간과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레드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때가 우리가 가장 마지막 축적 구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얘기의 어떤 핵심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가는 구간 동안에 어떤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조정 구간의 어떤 규모
규모나 깊이 그리고 지속 기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차트만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DCA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이유도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상황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불리시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의견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11월 24일에 만기가 되는 비트코인 옵션 중에서 지금 콜옵션 계약이 22억 달러 규모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옵션 계약 미결제 약정 40억 달러 중에서 지금 22억 달러가 콜옵션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레이더들이. 자,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에 지금 과반수 이상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기조 자체는 굉장히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불리시하게 보고 있는 의견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이 매트릭스 포트가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 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12월 달에 이제 45K까지는 무조건 간다. 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근데 지금 이제 약간 가격 전망은 조금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바이낸스 사태가 지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0K까지는 12월 달에 무조건 넘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확률이 본인들이 보기에는 90%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매트릭스 포트는 A식 채굴기를 만든 이 비트메인이 만든 회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시장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투자 회사 중에 한 곳인데요. 이 예측이 들어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